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띠별궁합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용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용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매우 중요하게 아셔야 할 기초 상식이 있어서 이를 1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용띠의 특징과 잘 맞는 띠 그리고 안 맞는 띠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를 들으시면은 2부와 3부는 보다 이 용띠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면서 더불어 이런 용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그리고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가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입견이나 편견의 잣대가 없이 그냥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 신도님, 불자님들, 특히 경전을 많이 보시고 참선이나 연볼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나 또는 불교 제가 수행자분들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심한 잣대를 재려고 하는 타 종교인분들 아니면은 특히 돈과 외모와 명예가 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늘 욕심과 집착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 속세인들은 제 말이 귀에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판타지 스토리라 생각하시고서 가볍게 즐기면서 넘어가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12지신에서 용은 상상의 동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일반 속세인들의 관점에서 말하고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용의 기원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대 인도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코브라 뱀을 용이라고 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는 주로 뱀이나 도마뱀이나 또는 물가에 사는 악어를 이런 용과 연관지어서 상상의 그 영역을 확장시켜 왔고요. 하지만 불교에서의 그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용의 존재는 오직 불교적 관점에서만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동서양 그 어느 문서나 기록보다도 팔만대장경에서 용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의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쉽게 추스려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이 용은 인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볼 수 있느냐? 수많은 세세생생 동안 복덕과 지혜를 쌓고 더불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여 태어남과 죽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번 다시는 인간의 이 태 속으로 잉태되지 않는,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 즉 아라한이라고 하죠. 나한이나 또는 능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요. 이 아라한의 경지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살인 분들은 눈, 코, 귀, 혀, 피부의 그 느낌이 아니라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의 눈으로서 보게 되는 능력, 즉 심한 법안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얻게 되는데요. 이 신통력을 통해서 용의 모습을 직접 봅니다. 즉 용은 인간의 의식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오직 부처님이나 보살님만이 최소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만이 볼 수 있는 매우 신성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 천신의 세계, 정토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굳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천당의 세계에서 이 용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용의 기원은 가장 최초의 기록으로서 기원전 3000년 또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나타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니까야 경전 또는 아함경에서 용과 그리고 용왕이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법화경, 화엄경 등과 같은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도 이 용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간단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존재들에게 법문을 즉 진리의 말씀을 설법을 하시는데 인간들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신성한 존재들이 모두 모여서 즉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자 부처님 주변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때 모이는 존재 중에서는 수많은 보살님들과 그리고 천신들과 그리고 여러 신성한 존재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부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용과 용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용 문화는 불교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인도의 동북부 쪽으로 그 확산을 해서 파키스탄과 서역을 거쳐 지금의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1200여 년 전에 쓰여진 중국의 갑골 문자 기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용의 생김새와 비슷하게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이런 인도의 불교 문화와 중국으로서 발전되어 중국의 도교 문화와 그 불교 문화가 이것이 믹스가 된 그 용 문화가 한국과 티베트, 부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일본 등지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불교 경전에서는 이 용은 부처님을 호위하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 중에 대보살이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신통력으로 들으시고 여러 가지 몸으로 나투어서 변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천신이자 대보살님이십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인 해탈과 열반과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는 천신 중에 대천신이시고 보살 중에 대보살님이시죠. 반야심경에서 여러분들 반야심경 얼핏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반야심경에서 첫 구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나온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 이색 등등 이렇게 쭉 이어나갈 때에 그 초반에 나오는 바로 이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참고로 반야심경은 천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허락과 신통력을 통하여 부처님의 인간 제자 중 한 분인 사리푸트라 즉 사리불 존자에게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자 주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3000배 절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법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즉 천수다라니 기도 또는 능엄경에서의 밀교 수행법인 능엄신주를 최소 1000일 이상 약 3년의 기간이 되겠죠. 1000일 이상 매우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나쁜 그런 업장까르마가 많이 소멸되다 보면은 꿈속에서 어느 순간 신기하고 묘한 현몽을 반드시 꾸게 되는데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용을 타고 나타나서 업장 소멸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러한 간절한 사람에게 매우 신묘한 가피를 내리는 매우 신비한 꿈을 꾼 그런 불교 신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절수행을 한때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관세음보살님을 꿈속에서 잠깐 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2지신 중에서 이 용띠를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많은 사찰에서는 용의 등 위에 올라타신 관세음보살님 동상과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12지신은 이 고통만이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성향들을 12가지라는 동물적 성향으로서 비유를 하는데요. 용띠를 제외한 11가지의 띠들, 즉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육도윤회하는 중생들, 쥐, 속,
호랑이, 토끼,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런 약육강식의 동물들과는 달리 유독 이 용만은 천신, 천상, 정토의 세계에 존재하는 신성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띠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처럼 약육강식으로 고통받는 11가지 유형의 우리 중생세계로 내려와서 복과 덕과 자비와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정신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띠는 주로 물질적인 가치관보다는 정신과 철학과 종교적인 성향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용띠는 11가지의 동물적 이 사바세계의 중생 인간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자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용띠들은 물론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신 분들, 가령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려 있거나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죽기 일보 직전에 코너까지 몰려서 그 괴로움을 심하게 겪고 계신 분들, 또는 단명하는 사주팔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을 호위하고 끝없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 중에 대보살이신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최소 100일 이상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도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판타지 이야기를 저는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그 체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도모하고자 하여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업장까르마를 많이 소멸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의식이 마치 깃털보다도 너무나도 가벼울 정도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청정한 기분과 그런 신체적인 뭔가의 반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묘한 환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꿈속에서 직접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든가, 또는 수행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꿈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자면 꿈속에서 직접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한 그 신성한 존재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아주 빛보다도 밝은 광명의 모습을 같이 띠고서 나타나고요. 타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성모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신부님이나 청정한 목사님, 아니면은 주변에 가장 자신과 인연이 깊은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아니면은 부모의 모습 등등 여러 가지 존재로서 그 몸을 나투어서 꿈속에서 큰 광명으로 함께 보이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그 판타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랫동안 경전을 읽으시고 수행을 같이 하신 스님들이나 또는 제가 불자 신도님들께서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100% 이상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불교의 그 경전과 논서 그리고 그 수행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적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원수를 용서하며 부활 등의 그 여러 행적들을 분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성인 중에 큰 성인 중 한 명이며, 더불어 인간의 몸으로 나툰 보살로 봅니다. 이 보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살의 수준과 능력을 10가지 단계의 레벨로 나누고 분류를 하는데요. 화엄경을 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 4지 보살, 즉 레벨 4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등등의 8대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그 최고의 경지인 부처의 자리를 앞둔 최고의 레벨인 10, 즉 십지보살 레벨 10의 보살님들이시고요. 지금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죽기 일보 직전이신 분들이 끈아풀과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제게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단 아주 간절한 분들에게만 저에게 메일이나 답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간절한 분들에게만 그 어필이 되고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묘한 이야기에 일반 상식과 논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적인 의식 체계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만 볼 수 있는 신묘한 이러한 세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쉽게 일반 사람들한테, 세간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칫 루머나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서 저에게 나쁜 사람 또는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용띠를 비롯한 그 어느 생명 누구에게든 간에 차별이 없이 자신의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에게 그 자비의 빛을 보입니다. 그리고 용띠는 그 어떤 띠보다도 기도와 수행을 많이 해야 하며 이런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 이 용띠는 다른 띠와는 달리 정신적인 면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철학적인 성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사고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또 용띠의 공통적인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용띠의 특징과 잘 맞는 띠, 그리고 안 맞는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띠별 궁합 시리즈 편 마지막으로 용띠, 이제 용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부와 3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용띠에 대한 상식과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용띠 일부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띠와 뭔가 다른 이 용띠만의 독특한 성격에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띠와 완전히 상극인 개띠와 돼지띠들이 이 용띠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용띠에 대한 특징과 띠별 궁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은 3개 6도 세계, 이 3개 6도라는 것은 불교의 그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3개 6도 세계 중에서 인간 세계에서 중생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 세상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요. 용은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용은 부처님과 보살님만이 볼 수 있는 매우 성스러운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8만 대장경에 무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매우 높은 경지인 보살지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신통력으로 이 용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속세의 욕심과 번뇌 때문에 이 용을 절대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즉 용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불법을 찬탄하고 불법을 수호하고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십지과의에 오르신 대보살님들을 호위하며 불국 정토로 인도하는 수호신 중에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 용이라고 하는 조형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불교 국가의 사찰에서, 절에서 여기저기 쉽게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은 8부 신장 중 하나라고 해서 8부 신장은 8분의 신장, 즉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를 말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 역할을 각자 합니다.
이 중에서 용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그 호국의 선신으로 8대 용신 등이 있습니다. 용을 비롯한 8부 신장은 인간의 육안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8만 대장경에서는 명중 8부라고도 부르고요. 여하튼 불교의 대승경전 중 하나인 묘법 연화경 첫 그 대목에서 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과 그 이야기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용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은,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용은 이런 고통과 집착과 욕심이 가득한 이 사바 세계에서 11가지의 띠라고 나눌 수 있는 11가지의 유형의 그 인간 중생들에게 물질적인 욕심과 집착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신성한 그 존재로서 상징되기 때문에 다른 띠보다도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조금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띠는 다른 띠보다도 정신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면에서 그 두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용띠들은 현실적인 인식과 경제적인 그 인식력은 떨어질 수가 있거나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띠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신다면 용띠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용띠에 대한 특징입니다. 12간지 중에서 5번째 띠인 용띠를 상징하는 한자는 바로 진자입니다. 이 진은 물기를 머금은 토의 기운으로서 비유합니다. 용의 시간, 즉 진시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가리키고요. 방위는 동남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남쪽 방향이라 한다면은 송파, 잠실, 풍납동, 천호동, 하남 이쪽 방향이 되겠죠. 달은 봄, 음력 3월을 가리키고요. 계절은 음력 3월 청명에서 4월 입하 전까지이며 오행은 토, 음양은 양의 기운인데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양의 토입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서양 별자리로는 양자리에 해당됩니다. 용띠는 40년생,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2000년생, 그리고 2012년생이 있습니다. 용띠는 절제와 인색함을 멀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용띠는 혼란과 파란 속에서 출세하는 그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용이 그렇게 기운을 마음껏 뻗어가면서 싹트기가 힘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용띠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십지과일을 얻으신 대보살님과 함께 그 혼탁한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건져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천상세계, 극락세계, 정토세계의 신성한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혼란과 파란 속에서 더더욱 자신의 그 원력과 힘을 크게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띠는 대개로 모험이나 낭만을 꿈꾸는 스케일이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이상주의로 인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만과 성급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용띠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하는 독서를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는 자칫 경솔하거나 경고망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주에 진토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버릇없이 무례하거나 경고망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띠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더욱 추구해야 하며 그 어느 띠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용의 가치처럼 용의 존재 이유처럼 복덕과 자비를 굉장히 많이 베풀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고 다른 띠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욕심과 집착을 심하게 부리면 부릴수록 용띠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당사주에서는 용띠에 대해서 아주 좋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용띠를 당사주에서는 천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용의 자유자재한 움직임처럼 지략과 계책이 뛰어나고 능수능란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거침이 없으며 임기응변과 융통성이 돋보일 수 있지만은 자칫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실패할 수 있는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태어난 연에 용띠를 상징하는 진토가 있으면 재기발랄하고 지모가 뛰어나서 무리 중에 으뜸으로 두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적 성취욕이 높아서 학문에 능할 수 있는데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만하여 복을 차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하겠고요. 태어난 월에 용을 상징하는 진토가 있으면은 상황에 따른 지혜와 처신을 잘하면서 일찍부터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과 그 재테크 뭐 등등 이런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인 면이 있고 멋과 멋을 찾아서 낭비하는 그런 유형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일에 용을 상징하는 진토가 있으면은 시원한 성격과 입담으로 주의를 압도하고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즉 그 출입에 대해서 심하지만은 부귀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 이런 용띠라고 태어난 이래 용의 글자 진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자칫 그 일부는 망신살로 인해서 생난을 당해서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시에 용을 상징하는 진토가 있으면 교육과 유경, 사람을 살리는 일과 정신적인 멘토 역할 등등 대체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 직업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모습만 요란한 빈깡통일 경우가 많다는 점을 또 유념해야 되겠고요. 용띠생의 일반적인 성격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에 해당됨으로써 언제나 최고를 향해 노력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띠생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용의 화려한 비상처럼 자신의 길을 마음껏 펼치고 뻗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가치와 재능으로서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용띠는 일반 중생계에서 머무는 11가지의 다른 띠들과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천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띠들이 봤을 적에 눈에 띄거나 잘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하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좀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안주의 입장보다는 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입장이 강한 만큼 이 용띠는 무엇을 손에 쥐어야만 그 목표를 쥐어줘야만 안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강하고 결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용띠이고요. 하지만 속세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은 용띠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집착하면 도중에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고 또 다른 띠들에게 그 뒤통수나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용띠는 늘 정신적인 가치에 그 중점을 두고서 반대로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비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과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마음과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용띠생들은 재능 경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리어 사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짙고요. 편견을 스스로가 먼저 가짐으로써 상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거리감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라고 볼 수는 없죠. 즉 용띠들은 자비로워야 하는데 의외로 욕심과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면서 인생에 실패가 많아지거나 주변에 적이 많아질 수 있는 띠가 바로 용띠의 특징이라는 점. 적이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욕심이 많으면 대체로 고독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띠는 항상 자비로워야 합니다. 평화주의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헌신적으로 복과 덕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를 위해서 많은 수양이 필요합니다. 명상, 참선, 검도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고 특히 용띠는 불교하고 잘 맞습니다. 따라서 용띠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욕심을 지나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최고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요.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고 침묵과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용띠는 무엇을 하던 어떤 목표를 세웠던 간에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자기 발전의 핵심과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베풀고 하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고 뛰어나다고 말을 많이 하고 교만해하거나 거만해하거나 옹졸해하면은 용띠는 삶의 저항과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점. 특히 개띠와 돼지띠에게 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으로 소띠와 토끼띠 그리고 같은 용띠에게 큰 저항을 많이 받아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용띠는 연이 아니다 싶었을 적에 좀 아쉽겠지만은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고서 미련이나 집착을 두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용띠의 성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말로써 흥하고 말로써 망하니 이 말을 아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거망동하는 짓을 삼가해야 하고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길하겠습니다. 용띠들은 사주팔자에서 사주 구성이 무난하면서도 편관과 정인이 잘 발달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조금 견디기가 어렵겠습니다. 용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띠는 자비로운 신성한 영적의 그 존재의 특성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또 관대한 사람도 많고요. 용띠는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용띠는 항상 활력이 넘쳐서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이 좋은 에너지는 반드시 보시와 방생과 봉사로서 복덕을 쌓는 일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용의 본래 존재처럼 이를 통한 내적 그 용띠들의 보람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행복을 충만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뭔가 충전되어진다라는 느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이 정말로 참된 인생의 보람이라는 이러한 굉장한 그 뿌듯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용띠는 항상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구제를 위한다면은 그 어느 곳에든 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용띠는 이지적인 면이 많아서 배움에 그 항상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면에 용띠 그 성격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용띠는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요구사항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용띠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적이 많을 수 있다는 점. 용띠는 정해진 규칙이나 궤도를 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비교적 불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용띠들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주변인들에게 많이 베풀고 자기 자신을 드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튀거나 인색하면 괴로움과 다툼과 갈등이 많아질 뿐입니다. 용띠는 정신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어야지 세속적인 욕심과 집착을 부리면 자연스럽게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하면서 조금은 무모한 성향으로 인생의 저항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많이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스타일로서 현실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장 허기지고 배고픈데 돈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쌀을 사거나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가끔 이상을 꿈꾸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느니 공부를 한다느니 남에게 기부를 한다느니 비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띠인가요? 임시정부의 개통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가의 그 독립유공자를 그 인정하고 친일파를 청산하면서 검찰개혁을 하자라는 것, 특히 남북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열망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경제정책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지난 3년 이상 집값이 무려 58% 이상이 올라 완전히 폭망으로 증명되었죠. 그런데도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서민들의 고통과 원망과 분노가 지금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 장관들은 오히려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완전히 허치는 이런 재앙의 소리들만 골라서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천재이변 재앙보다도 더 괴롭게 들려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역대 단군 이래의 최악의 부동산과 경제 무능 문재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용띠도 각 연생에 따른 용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경진생은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으면서 변함이 없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으면서 명예욕이 있고요. 성격이 강하고 리더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었지만은
변동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그 활동성이 강하다고 하고요. 무진생은 머리가 좋고 성실하면서 착합니다. 진짜 성실합니다. 겉으로는 호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소심하고 예민하면서 잔걱정이 좀 많아서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이 무거울 수 있고요. 진짜 무거운 사람들 많습니다. 7전8기의 오뚜기 정신,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넘어져도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력과 이런 뚝심이 있다는 점. 76년생 병진생은 지혜롭고 수완이 뛰어납니다. 평소에는 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고요. 마치 용이 그 예쁘게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남에게 주목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치 꽃이 되고픈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에서는 평소에 좀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세가 좋아서 어려운 일도 잘 대처할 수 있지만은 욕심과 집착이 지나치면은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고요. 천생 상남자이면서 호방하고 권위적인 면도 있습니다. 개방적이면서 낙천적일 수 있지만은 지나친 열정을 좀 주의해야 하겠고요.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64년 갑진생은 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독립심은 좋지만은 실패수가 항상 공존하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면서 지혜로울 수 있지만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요.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되고 순리를 따르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갑진생은 명예와 권력이 따를 수 있습니다. 52년 임진생은 용이 태평양과 같은 물을 만난 격이라 해서 자립심이 강하고 재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약한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심이 있으며 승부욕도 많지만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용띠는 호랑이해, 토끼해, 용해, 이 3년 동안 삼재에 들게 됐는데요. 삼재도 영향을 잘 안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길흉화복이 굉장히, 이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재가 되면은 용띠는 특히 자신이 믿는 종교에 보다 마음을 일으켜서 업장소멸과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띠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관세음보살님과의 그 인연이 강할 수 있으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게 귀하여 문, 사, 수, 수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전과 논설을 공부하고 명상이나 108배를 매일같이 하면은 그 어느 띠보다도 빠른 가피와 큰 그 가피와 영험, 그리고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소위 기도빨이 잘 받는 띠가 바로 이 용띠입니다. 이번에는 용띠의 연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 없이 바로 행동, 액션으로 옮기는 스타일이 용띠입니다. 감이 뛰어나서 연애도 그 느낌을 중요시하고요. 연애에 그 이유 따윈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뜨거워지지만은 그만큼 빨리 식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썩 높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직접 부딪혀오는 그 용띠에게 끌리고 또 이해해주는 그 존재가 나타나면은 용띠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연인을 리드해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연애를 할 수 있지만은 가끔은 좀 연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중심적인 연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피곤해서 애정을 더욱더 키워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방 꺼지기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상대를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강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높은 목표를 세우면은 용띠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그 이상과 목표가 높아서 이상을 혼자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연인과 그 이 일상적인 그 대화나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질 수 있고 그 관계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연인과 같은 목표와 이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면은 더 빨리 행복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용띠들은 연애할 때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이런 태도를 보이서는 안 됩니다. 용띠는 좋은 이성을 곁에 두고도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돈에 관련된 개념,
현실적인 개념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늘 신경을 쓰면서 보수적인 자세로 재정 관리를 좀 임해야 됩니다. 용띠의 직업은 정신적인 면, 철학적인 면, 종교적인 면, 예술적인 면, 그리고 전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띠는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1인 사업 또는 프리랜서 등이 연예계나 이런 쪽이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용띠는 항상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 다른 띠에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용띠는 항상 선행과 복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군을 막고 선행을 통한 인연 복덕이 쌓여서 보다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용띠라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잔소리나 기죽이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릴 적 자녀가 게을러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혼내기보다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해주세요. 그게 용띠를 다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용띠가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용띠는 길을 꺾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에게 더더욱 큰 힘과 믿음을 갖고서 비상하는 것이 용띠이기 때문입니다. 단 살생과 거짓말, 도둑질, 부정한 음행, 그리고 지나친 이렇게 집착하는 음주, 술, 담배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용띠는 알아서 잘 큽니다. 오히려 동기부여를 통한 활동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쌓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 그렇게 하다 보면 용띠 자녀들은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지가 알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띠 중에서도 화의 기운이 발달된 아이들은 더더욱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타치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용띠와 잘 어울리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띠와 가장 잘 어울리는 궁합은 육합관계에서 닭띠가 가장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합관계인 쥐띠와 원숭이띠가 가장 잘 맞는 관계입니다. 먼저 용띠와 닭띠. 용띠와 닭띠의 궁합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합관계로 제일 잘 맞는 상생의 띠 궁합이고요. 첫 만남서부터 마음이 잘 맞는 상대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궁합은 성공적으로 매우 잘 어울리는 관계가 되고요. 서로를 통해서 행복과 번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깊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용띠의 꿈을 이론적으로 지원해줄 상담자가 이 닭띠가 될 수 있고요. 지적이면서 의지가 강하고 밝고 재능이 넘치는 닭띠와 마음이 매우 잘 맞습니다. 서로 평등하게 재능을 살리기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 갈 수 있으며 가족궁합은 사이가 좋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닭띠에게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요. 친구 궁합은 닭띠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닭띠에게 모든 면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사이가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고요. 연인 궁합은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닭띠인 경우에는 약간의 성격 차이로 다툼이 초반에 있을 수 있지만은 부인의 덕으로 남편이 출세하는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닭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천생연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자식복이 있는 매우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띠와 쥐띠, 이 둘은 아주 좋은 삼합 관계입니다. 쥐띠는 꿈을 쫓는 용띠의 말을 응응거리면서 잘 들어준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궁합을 가진 파트너이면서 삼합의 조화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적인 용과 독창적인 쥐의 만남으로 서로의 능력을 이끌어내주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가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또는 자존심, 프라이드를 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뢰와 확신을 더더욱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궁합은 자식의 연이 약할 수 있는 용띠는 아이와의 그 연이 강한 쥐띠와 좋은 궁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쥐띠가 하자란 대로 따라가면 좋겠고요. 친구 궁합은 이상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용띠가 용띠에 대해서 불평 불만은 없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이 쥐띠입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남자가 쥐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초년에는 다소 고생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이 가득한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쥐띠인 경우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궁합으로 좋아 있는 애정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연애나 결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업 파트너로도 손발이 착착 잘 맞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띠와 원숭이띠 이 역시 삼합궁합입니다.
용띠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용띠의 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또한 원숭이띠가 용띠를 이해해주고 용기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함께하면 서로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궁합이죠. 가족 궁합은 아주 좋은 궁합이고요. 사이도 좋고 신뢰하면서 뭐든지 말할 수 있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원숭이띠인 경우에는 재물과 사랑 모두 좋은 천생연분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원숭이띠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심해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자식 또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용띠의 특징과 잘 맞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띠와 그저 그런 띠, 그리고 용띠와 안 맞는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용띠와 가장 잘 맞는 띠별 궁합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용띠와 그저 그런 띠, 그리고 가장 안 맞는 띠별 궁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띠와 본전인 관계인 띠는 무슨 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호랑이띠, 뱀띠, 말띠, 그리고 양띠가 있습니다. 용띠와 호랑이띠,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띠별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띠와 마찬가지로 호랑이띠도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돌진하는 스타일로서 둘 다 성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면은 좋은 궁합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서로 너무 지나친 과도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용띠와 호랑이띠는 결단력과 의욕이 넘치고 낙천적이면서 기운찬 모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공헌하고 대등한 관계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궁합이 이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가족 궁합은 둘 다 강한 기질로서 심한 간섭을 피하되 너무 고독하게 만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면은 원만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호랑이띠인 경우에는 밖과 가정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생동감이 넘치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호랑이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서로 굽히지 않아서 언쟁과 다툼이 많을 수 있겠으니 한쪽이 반드시 하심하고서 져줘야 합니다. 동료 궁합은 집단 행동을 싫어하는 이 둘은 각자의 일을 나누어서 서로 간섭함이 없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와 뱀띠, 섬세한 배려를 하는 뱀띠는 용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궁합입니다.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용띠와 뱀띠는 드물게 좋은 궁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둘 다 선견 지명이 있고 전략적이면서 재능이 뛰어나고 밝고 강인하면서 예리하고 정열적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적이면서 희망적인 궁합이고요. 가족 궁합은 뱀띠가 주도권을 질 수 있다면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궁합으로는 뱀띠는 용띠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될 수 있고요. 연인 궁합은 질투심이 강한 뱀띠이지만은 용띠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뱀띠인 경우에는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고난이 사라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남자가 뱀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재산을 잘 모을 수 있고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궁합으로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동료 궁합으로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궁합으로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뱀띠가 용띠를 지원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용띠와 말띠, 이 둘은 그저 그런 띠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나쁘지는 않고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지 않는 만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용띠의 간혹 경거망동한 태도나 다혈질적인 성격과 그리고 말띠에 버럭 화를 내는 그 기운 때문에 서로가 싸울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 둘은 절대로 상대의 단점이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띠는 반드시 예의와 존경을 갖추고서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은 관계까지 가기에는 서로의 격차 때문에 그리 하기는 어렵고요. 연인 궁합은 말띠에게 맞추다 보면은 용띠는 피곤해져서 굉장히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그 깊은 관계에는 되도록이면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띠에 바람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말띠인 경우에는 친구 같은 사이의 부부로서 찰떡과 같다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반대로 남자가 말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의리가 있고 다복하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궁합으로 좋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띠와 양띠 보통의 궁합입니다. 매우 친해지기는 어렵고요. 양띠는 용띠의 행동력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용띠를 경원시하게 되는 경향도 많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표현하는 용띠에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양띠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용띠의 입장에서는 양띠의 이중적인 성격을 느끼고서 깊은 사이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 둘은 너무 친해지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냉정할 필요가 있는 궁합입니다. 친구 궁합은 자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이해하며 사소한 것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은 서로 적당한 관계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서로 끌리는 부분이 없고요. 만약 만나게 된다면은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양띠인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장애가 많고 바람 잘 날 없는 궁합이 될 수 있겠고요. 남자가 양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백년해로 하기가 어렵고 구설이 많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띠와 그렇고 그런 띠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은 용띠와 사이가 안 좋고 화합하기 어려운 상극의 띠는 무슨 띠가 있을까요? 바로 용띠와는 원진살인 돼지띠가 가장 사이가 안 좋고요. 그리고 돼지띠와 마찬가지로 개띠와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개띠와는 진술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띠와의 관계는 파의 관계로서 좋지 않고 토끼띠와는 해, 그리고 같은 용띠와는 진진 형살 관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용띠와 돼지띠는 진의 원진이라 해서 사이가 절대 좋지 못합니다. 용은 돼지의 그 시커먼 주둥이를 징그럽다라고 미워하고 돼지는 용의 입에 여유주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용험 저흥면이라 해서 돼지의 면상에 그 코를 용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죠. 용은 12동물의 형태를 모두 형상화한 그 동물인데 다 잘생긴 모습 중에서 유독 돼지의 코를 형상화한 것이 그 용의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돼지만 보면은 자기 코를 생각하고서 못생겼다 하며 못 견뎌 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코가 돼지 코를 닮아서 잘생긴 용모에 그 오점을 남겼으므로 돼지를 미워한다라는 이러한 속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돼지띠는 용띠와 가까워질수록 용띠의 자유분방함과 자신감과 대범한 그 부분을 비꼬고 곱게 보지 못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주는 것 없이 미운 앙숙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띠는 돼지띠가 하는 말이 자신의 뜻과 기운을 잘라막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돼지띠와 같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습니다. 하여 용띠와 돼지띠는 깊은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서로 겸손하고 예의와 매너를 지키면서 최대한 거리감을 두면서 인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는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싸우거나 아니면은 헤어짐과 이별이 충분히 예상되는 궁합입니다. 가족 궁합은 부모나 자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요. 부모는 반드시 20살이 넘으면 자녀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절대 잔소리나 화를 내거나 꾸짖지 마세요. 다 알아서 사는 인생이고 자기 복은 자기가 알아서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기준하여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 집착을 이루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사이가 갈라지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죠. 이 두 관계는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 궁합은 돼지
돼지띠의 성실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요. 연인궁합은 처음에 그 호의를 가지고서 만날 수는 있지만은 만나는 동안 처음에 느낀 거는 다른 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실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별과 헤어짐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허나 재혼의 관계라면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용띠와 개띠의 궁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적대감과 큰 충돌이 예상되는 관계로 서로를 믿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극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울릴 수 없는 관계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띠는 용띠의 생각을 비웃을 것이고 용띠는 개띠가 책임감이 없고 재미가 없으며 굉장히 그 권모술수를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궁합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은 적당히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친구궁합은 사이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취미 등의 공통점을 만든다면은 사이가 없지 않아 좀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연인궁합은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개띠인 경우에는 고난과 풍파가 많은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남자가 개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자식운이 좋지 않으면서 시련과 풍파가 거듭되는 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지 않습니다. 용띠와 소띠와의 궁합은 무난한 궁합이던가 아니면은 불편한 궁합,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띠와의 궁합에서 장점으로는 일단 주도권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서로에 대해 은근한 관심을 갖게 되는 궁합으로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소띠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소띠가 용띠에게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마치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넘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소띠는 용띠의 꿈을 쫓는 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질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띠의 자유분방함과 용띠의 그 가치관 자체도 그렇게 아주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띠의 열정에 그 찬물을 끼얹어서 용띠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가족궁합은 주도권은 용띠가 쥐는 듯 보이지만은 실은 꿰뚫어보는 그 능력과 인내력을 가진 그 소띠가 그렇게 보이도록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궁합으로는 성격이 달라서 원만하지 않지만은 용띠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서 양보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소띠는 좀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집이 원체 세서요. 연인궁합은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부귀명예가 따르고 자식이 효도를 하는 좋은 궁합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소띠인 경우에는 서로의 이상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띠와 토끼띠,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토끼띠를 용띠는 그렇게 썩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육해 관계이기 때문이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눈에 띄고 싶어 하고 보스 기질이 강하며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용띠에게 토끼띠는 초반에 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용띠의 모습에서 토끼띠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용띠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띠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토끼띠는 자꾸 왠지 그 용띠를 재고 실험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띠가 불편해지고 불쾌해질 수 있으며 짜증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궁합은 감정기복이 심한 그 용띠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토끼띠를 불신하게 되지만, 용띠가 토끼띠를 조종할 수 있다라면은 좀 원만할 수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친구궁합은 토끼띠의 완고한 부분이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그런 토끼띠를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기질이 달라서 서로 원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용띠이고 여자가 토끼띠인 경우에는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애정으로 고난이 많은 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토끼띠이고 여자가 용띠인 경우에는 부인의 덕으로 재물을 모으고 남편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료 궁합으로는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 않겠고요. 서로 깊게 개입하지 말고 업무상의 관계로만 서로 존중하면서 유지하세요. 또한 같은 일을 피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용띠와 용띠, 마지막으로 이 두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진형입니다. 큰 꿈을 가진 같은 띠끼리로 원만한 궁합일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경계하고 대립하며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고집이 세고 성급한 이 용띠는 둘이 안정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꽤나 좋아할 수 있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정열적인 이 용띠끼리는 쉴 틈 없이 싸우고 의견이 대립되면서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띠끼리 모이면은 기싸움이나 주도권 싸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용띠끼리 많이 양보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가족궁합은 감정기복이 심한 용띠끼리라서 서로 감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궁합은 같은 환경에서의 그 상대로서는 원만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다른 환경의 상대와는 배려 있고 이해하는 관계가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궁합으로는 원만하지 못하는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같은 띠끼리라도 태어난 계절이 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추운 계절에 태어났다면 한 사람은 더운 계절에 태어난, 이러한 서로의 그 기운이 완전히 반대된 기운, 서로의 기운이 보완될 수 있는 이러한 두 용띠라고 한다면은 서로 그 좋은 궁합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동료 궁합으로는 상대의 좋은 면을 찾아내서 볼 수 있다면 원만해질 수 있는데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마세요.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용띠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띠는 탁월한 예지와 청명을 갖추고 있고서 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예술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대담하게 추진하고서 이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누구라도 용서를 못하는 그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띠는 패기가 있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꼼꼼히 계획을 점검하지만은 일단 실행에 옮기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썩 능숙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출세가 좀 빠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용띠는 중대한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실패를 좀 자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띠는 좀 요구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중함이 용띠에게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하겠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그 이상주의를 조심하고 현실적인 면에 보다 충실하고 그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용띠와 잘 어울리는 띠로는 가장 잘 맞는 육합관계인 닭띠와 삼합관계인 쥐띠, 원숭이띠가 잘 맞고요. 잘 맞지 않는 띠로는 원진살로서 돼지띠가 있고 그리고 개띠, 소띠, 토끼띠, 그리고 같은 용띠와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용띠의 특징과 띠별 궁합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띠별 궁합 시리즈 편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보다 더 유익하고 건전한 콘텐츠로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